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3이 된 평범한 주부입니다. 이렇게 라디오 사연을 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뒤바뀔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 이 순간 떨리는 마음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어요. 손끝이 차갑고 가슴이 먹먹해요. 제 이야기를 꺼내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눈물이 날 것 같고 목이 메이지만 누군가 제 아픔을 들어주었으면 해서 용기를 냈습니다. 제 이야기는요, 사랑과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배신과 눈물로 얼룩진 시간들이에요. 그래도 끝까지 들어보시면 저처럼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여성이 어떻게 자신을 되찾았는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아실 거예요. 저는 23세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그땐 남편이 세상에서 제일 듬직한 사람처럼 보였죠. 너만 있으면 난 뭐든 할 수 있어. 라며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던 그 남자를 믿었어요. 그의 눈빛, 그 다정한 말 한마디가 제 세상 전부였어요. 결혼 전 남편은 저를 데리고 동네 공원에 자주 갔어요. 벤치에 앉아서 우린 평생 행복할 거야 라고 속삭이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그때 저는 정말 그 말을 믿었어요. 그 믿음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줄은 몰랐지요. 결혼하고 나서 곧바로 시댁 살림을 도맡았어요. 시어머니는 굉장히 깐깐한 분이었어요. 아침 5시에 일어나 밥상을 차리고 저녁엔 시아버지의 술자리 준비까지, 명절이면 친척들 음식 손질부터 설거지까지 저 혼자 다 해냈어요. 시댁은 큰 집이었고 친척들이 많아서 명절이면 30명이 넘는 손님을 대접해야 했죠. 고기 손질하다 손이 베이고 설거지하다 허리가 끊어질 것만 같아도 며느리가 고생이야, 집안이 잘 된다 하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반항 한 번 안 했어요. 제가 조금만 늦게 움직이면 너 같은 며느리 어디서 구하냐? 하며 혀를 찾았어요. 그때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남편과 아이들만 생각했지요. 그게 제 역할이라고, 제 운명이라고 믿었어요. 남편은 자영업을 했어요. 작은 건설 자재상을 운영했는데 사업이 커지면서 돈도 제법 벌었어요. 저는 남편이 바깥에서 고생을 하니까 집에서라도 편히 쉴 수 있게 하려고 더 노력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고등어 조림을 매일 올리고 셔츠는 항상 다려놓았죠. 심지어 남편이 사업상 만나는 사람들에게 줄 선물까지 제가 챙겼어요. 여보, 당신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 거야. 라던 남편의 말이 저에겐 큰 힘이 됐어요.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남편이 점점 변했어요.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고 핸드폰은 늘 잠겨 있고 제 말엔 툴툴거리기 일쑤였죠. 사업 때문에 바빠 라며 저를 밀어냈어요. 저는 그저 남편이 지쳤다고, 내가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제 잘못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눈을 감고 참지만 않았어도 이렇게까지 아프진 않았을 텐데요. 그러다 작년 봄 모든 게 무너졌어요. 어느 날 남편이 깜빡하고 핸드폰을 집에 두고 나간 거예요. 평소 같으면 절대 안 열어봤을 텐데 그날은 뭔가에 홀린 듯 비밀번호를 풀어봤어요. 남편이 자주 쓰던 번호를 몇 번 시도하니 열렸어요. 거기엔 저를 망가뜨릴 메시지가 있었어요.
오빠, 오늘 밤에 우리 집에서 봐? 라는 문자가 젊은 여자 이름과 함께 떠 있었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손이 떨려서 더 보지도 못하고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물어보려고 했지만 뭐야, 내 휴대폰 왜 만져? 라며 오히려 저를 몰아세우더라고요. 그의 차가운 눈빛, 날카로운 목소리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제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기 시작한 게요. 밤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남편이 옆에서 코를 고는데 저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몇 달 동안 저는 속으로만 끙끙 앓았어요. 남편에게 따져봤자 더 큰 싸움이 될까 겁이 났죠. 그래도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결국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남편이 이상해요. 혹시 다른 여자가 있는 거 아닐까요? 라고 조심스레 꺼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내는 저를 시어머니는 차갑게 바라보셨어요. 그깟 일로 뭘 그래? 남자들 다 그래. 너만 잘하면 돌아와. 라며 저를 타박하시는 거예요.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조용히 살아. 라고까지 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얼음이 됐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감싸는 걸 보니 뭔가 더 큰 비밀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30년 헌신이 이렇게 허망할 수 있나 싶었지요. 시어머니의 그 차가운 표정, 날카로운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낯선 여자가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을 열자 30대 초반쯤 된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긴 속눈썹에 붉은 립스틱, 명품 백을 든 그녀가 저 당신 남편 애인인데요. 할 말 있어요. 라며 당당히 말하는 거예요. 저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 여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태연히 말을 시작했어요. 당신 남편이 저랑 3년째 만나고 있어요. 결혼도 약속했고요. 근데 시댁에서 저를 못 받아들인대요. 당신이 좀 나서서 정리해줘요. 그 뻔뻔함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그녀는 심지어 제게 미소를 지으며 이런 일 이해하시죠? 시대가 변했잖아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분노보다 허탈함에 숨이 막혔어요. 그녀가 손톱을 톡톡 두드리며 저도 피해자예요. 당신 남편이 저를 속인 거나 다름없죠. 라고 말하는 걸 들으며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그 여자는 심지어 시어머니와 이미 만난 적이 있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저한테 돈 주면서 헤어지라고 했는데 제가 그깟 돈 받을 사람 아니에요. 라며 콧웃음을 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의 불륜을 알고도 저를 속였다는 거예요. 저는 그 여자에게 나가세요. 라고 겨우 말하고 문을 쾅 닫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그녀의 목소리,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시댁과 남편, 그리고 그 여자까지 모두가 저를 배신한 거예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 인생은 뭐였던 걸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했던 걸까? 며칠 뒤 저는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어머님, 그 여자 얘기가 사실이에요? 왜 저한테 숨기셨어요? 라고 따졌지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지만
시어머니는 얼굴을 굳히시더니 네가 참으면 다 괜찮아진다. 괜히 집안 망신되게 굴지 마라. 라고 또다시 저를 몰아세우셨어요. 심지어 너 때문에 아들 사업 망하면 어쩌려고 그래? 라며 제 탓을 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집 안에서는 저는 그저 희생양이었을 뿐이라는 걸요. 30년간 헌신한 제 인생이 그들의 이기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며 다짐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변했어요. 더 이상 참고만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지요. 하지만 복수는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었어요. 분노는 끌어올랐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그 여자의 SNS를 발견했어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호텔에서 보낸 시간들,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칼로 찌르는 듯 했어요. 사진 속에서 그녀는 남편과 다정하게 웃고 있었어요. 남편이 저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다정한 미소였죠. 그녀가 올린 글에는 행복은 내가 만드는 거야 라는 캡션이 달려 있었어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눈물이 아니라 복수심에 불타올랐어요. 너도 당해봐야 해. 너도 나처럼 아파봐야 해.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그녀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SNS를 샅샅이 뒤졌죠. 그녀가 자주 가는 카페, 만나는 사람들, 심지어 직장까지 알아냈어요. 그녀는 겉으론 화려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게시물 사이사이에 뭔가 수상한 점들이 보였어요. 예를 들어 그녀가 올린 명품 가방 사진 밑에 누군가 이거 짝퉁 아니에요? 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그녀가 급히 삭제한 거예요. 또 다른 게시물엔 그녀가 비싼 레스토랑에서 샴페인을 마시는 사진이 있었는데 배경에 찍힌 남자의 손이 남편의 손이 아니었어요. 저는 직감했어요. 이 여자 뭔가 숨기는 게 많구나. 그녀의 삶은 겉으론 빛났지만 그 안엔 어두운 비밀이 숨어 있었어요. 그러던 중 그녀가 운영하는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발견했어요. 옷이랑 액세서리를 파는 곳이었는데 고객 리뷰가 엉망이었어요. 환불 안 해준다는 거나 가짜 상품을 보냈다는 거나 불만이 줄줄이 달려 있었죠. 심지어 한 고객은 세무조사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장부 조작한 거 다 아는 사람 많아요. 라는 댓글을 남겼어요. 저는 그 댓글을 보고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건 기회였어요. 저는 익명으로 그녀의 쇼핑몰을 국세청에 신고했어요.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손이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속이 시원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신고서를 보낸 뒤 저는 잠시 멈춰서서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녀가 내 인생을 짓밟았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었어요. 그녀를 무너뜨리는 것만으론 부족했어요. 남편과 시댁도 함께 책임을 져야 했죠. 저는 남편의 자제상에서 돈이 새고 있다는 걸 이미 눈치채고 있었어요. 남편이 그 여자에게 돈을 퍼주고 있다는 증거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회사 서류를 몰래 뒤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저를 단순한 주부로만 알았는지 회사 서류를 집에 두는 날이 많았어요. 저는 밤마다 아이들이 잠든 틈을 타서 서류를 훑어봤어요. 손전등을 켜고 서류를 뒤지며 혹시 남편이 들어올까봐 문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다 발견한 거예요. 남편이 공금으로 그녀에게 매달 수백만 원씩 보냈다는 송금 내역을요. 심지어 그 돈은 회사 세금 신고에도 빠져 있었어요. 이건 명백한 횡령이었어요. 저는 그 서류를 복사하며 생각했어요. 이걸로 너를 끝장낼 거야. 하지만 바로 터뜨리진 않았어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싶었죠. 저는 증거를 꼼꼼히 모으며 다음 단계를 계획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에서 그녀를 봤어요. 그녀는 카페에서 어떤 남자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처음엔 남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전혀 다른 남자였죠. 저는 직감적으로 그녀가 남편 말고도 다른 남자와 얽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 남자의 얼굴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SNS를 다시 뒤져 그 남자가 누군지 알아냈어요. 놀랍게도 그는 결혼한 유부남이었어요. 그녀는 저희 남편뿐 아니라 다른 유부남과도 동시에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그녀의 이중생활이 제 복수의 열쇠가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 복수의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유부남의 아내에게 익명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당신 남편이 이 여자와 불륜이에요. 증거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그녀의 SNS 사진 몇 장을 첨부했죠. 물론 제 신분은 철저히 숨겼어요. 며칠 뒤 그 아내가 그녀에게 전화로 따지는 걸 우연히 카페 근처에서 들었어요. 당신이 우리 남편 꼬드긴 거지? 당장 그만둬. 라고 소리치는 걸 보니 제 계획이 먹혀 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캐제를 불렀어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죠.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면 더 많은 약점이 필요했어요. 저는 그녀의 약점을 더 파헤치기 위해 그녀가 자주 가는 카페에 직접 찾아갔어요. 단골 손님인 척하며 바리스타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죠. 저기, 저번에 여기 자주 오던 그 여자 요즘 안 보이던데요? 하고 넌지시 물었어요. 바리스타는 별 생각 없이 아, 그분요? 요즘 좀 소문이 안 좋아서 손님들이 피하는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미소를 지었죠. 이미 소문이 퍼지고 있었어요. 저는 익명으로 카페 단골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 여자 불륜녀예요. 가게에서도 사기치는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요. 물론 증거를 살짝씩만 흘렸어요. 너무 많이 드러내면 제가 의심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자 카페 단골들 사이에서 그녀에 대한 소문이 점점 더 퍼졌어요. 그녀가 카페에 올 때마다 사람들이 수군대는 게 보였어요. 그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가는 걸 보니 속이 뻥 뚫렸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게 순조롭지만은 않았어요. 복수를 계획하면서 저는 끊임없이 죄책감과 싸웠습니다. 내가 너무 나쁜 짓을 하는 걸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어요. 아이들 얼굴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죠. 특히 큰딸이 엄마, 요즘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 라고 물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30년간 참고 희생한 제 인생을 그들이 다 짓밟았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야. 내가 나를 지키는 거야. 그러던 중 저는 더 대담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녀와 가짜 동맹을 맺는 거였죠. 저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도 남편이랑 끝내고 싶어요. 우리
힘을 합쳐서 시댁을 무너뜨려요. 라고 제안했죠. 그녀는 처음엔 의심했지만 제가 남편의 횡령 증거를 보여주자 믿기 시작했어요. 물론 저는 그녀를 진짜로 돕지 않았어요. 저는 그녀가 시댁에 돈을 더 요구하도록 부추겼어요. 시어머니가 돈 많아요. 제대로 요구하면 당신도 떼돈 챙길 수 있어요. 라고 꼬드겼죠. 그녀는 탐욕에 눈이 멀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돈 안 주면 다 폭로할 거예요. 라고 협박했어요. 저는 그 통화를 몰래 녹음했어요. 그녀가 시어머니에게 당신 아들이 나한테 얼마나 돈 썼는지 알아요? 라고 소리치는 걸 들으며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이 녹음은 나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되죠. 동시에 저는 남편과 시댁에 대한 반격도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남편의 횡령 증거를 복사한 뒤 그 서류를 어머니께 보냈어요. 어머님, 이건 뭔가요? 회사 망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라는 편지와 함께 넣었죠. 저는 시어머니가 아들 사업을 얼마나 아끼는지 알았어요.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곧바로 남편을 불러 호통을 치셨어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 증거를 회사 회계사에도 익명으로 제보했어요. 회계사는 곧바로 남편의 횡령을 조사하기 시작했죠. 저는 뒤에서 모든 걸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너희 모두 내 손바닥 아니야. 그 과정에서 저는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어느 날 저는 그녀가 자주 가는 카페에 몰래 그녀의 쇼핑몰 리뷰를 프린트해서 뿌렸어요. 이 쇼핑몰 사기예요. 조심하세요. 라는 문구와 함께요. 물론 제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철저히 익명으로 했어요. 그걸 본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걸 멀리서 지켜보며 저는 처음으로 승리감 같은 걸 느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마음 한구석은 아팠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악해져도 괜찮은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건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복수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어요. 어느 날 그녀가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당신, 나 배신한 거지? 내 쇼핑몰 망한 거 당신 짓이지? 라고 소리쳤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내가 왜요? 당신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녀는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지만 저는 그녀가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했죠. 저는 그녀가 시댁과 더 큰 싸움을 벌이도록 유도했어요. 그녀에게 시어머니가 당신을 무시했어요. 그냥 당할 건가요? 라고 부추겼고 그녀는 결국 시댁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어요. 그 장면을 동네 사람들이 보고 소문이 퍼졌어요. 시댁의 체면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이었죠. 저는 그 와중에 남편의 사업 파트너들에게도 익명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 회사 횡령 문제로 조사받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라고요. 그 메시지가 퍼지면서 남편의 사업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저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는 저를 그저 순한 아내로만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미 그의 모든 약점을 쥐고 있었어요. 복수는 점점 더 치밀해졌고 저는 점점 더 단단해졌어요. 몇 달 뒤 모든 게 터졌어요. 그 여자의 쇼핑몰은 세무조사로 문을 닫았고 그녀는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어요. 그녀가 만난 다른 남자의 아내가 소송을 걸면서 그녀의 불륜 사실도 만천하에 드러났죠. 남편은 회사에서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시어머니는 아들 사업이 망가지는 걸 보며 저를 찾아와 네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라며 소리쳤어요. 저는 담담히 대답했어요. 어머님,
저는 그저 참지 않기로 했을 뿐이에요. 지금 저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어요. 시댁은 저를 욕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아이들은 저를 응원해주고 저는 오랜만에 제 자신을 찾은 기분이에요. 그 여자와 남편, 그리고 시댁은 서로를 원망하며 무너졌어요. 저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복수로 저는 제 인생을 되찾았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니 처음으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건 희생만 하던 옛날의 제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킨 새로운 저였어요. 여러분, 저처럼 참기만 하며 사는 분들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세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지킬 권리가 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